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광석입니다. 그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시죠?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물론 이쪽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이 센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제가 지역에 이제 포천시에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지역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게 뭐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아니라 홍보 부스 같은 거를 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너무 생소해서 오십니다. 다른 데는 먹거리 막 이런 건데 우리는 탄소 중립,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설명드리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오늘 이제 이 앞에 두 개의 이제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두 개의 주제가 이제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금융과 결합돼서 어떤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가 그러한 모델들을 현실에서 만들어주고 또 공공기관과 연결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안하고 해야 될 거냐. 그게 이제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이고, 또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지자체 기반으로 해서 공공과 더불어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적들을 만들어내야지. 그게 자발적 시장이든 또 첫 번째 강의하신 공공시장이든 만들어내야지만, 그 다음에 저희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적을 우리 기초단체는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배출권이라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다른 사업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역할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그림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NDC 목표를 마련하고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 40% 감축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수소 탄로 흡수원, CCUS, 국제 감축까지 10가지의 안을 지금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어떤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삼아라. 그리고 각 기초단체는 이 10가지의 영역 내에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포천시는 현재 탄소중립 이행 계획의 그 계획을 10년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온실가스가 얼마인가 하면은 460만 톤입니다. 460만 톤인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감이 안 잡힐 텐데 많으냐 적으냐,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포천시 여러분들 도전 골든벨 모자 아시죠? 도전 골든벨, 거기에 제가 시민들한테 그런다. 우리는 30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숫자를. 그럼 30이 뭡니까 물어봐요. 인당 30톤이 생산하는 양입니다. 그렇게. 그럼 이분들이 그게 맞나요? 우리나라는 10입니다. 12.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왼쪽에는 11을 달고 오른쪽에는 30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은 포천 시민들이 금방 이해를 하죠. 경기도는 6입니다. 인당 6톤 1년에. 그러니까 경기도의 몇 배에 해당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포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소 중립을 위한 과도한 목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오늘 금융기관에서도 오시고 또 이 자발적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포천시처럼 온실가스 감축량이 과도한 지역, 인당 과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적인 제안을 해야지 그게 정책적인 효과도 있고 공무원들하고 잘 먹히죠. 이제 공무원들도 그 목표를 정부에서 보고를 다 받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어려운 내용들을 공무원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영역의 얘기들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결정들, 국제적인 합의가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6개월 전에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정부의 흐름들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러한 역할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포천시 탄소중립센터는 대진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진대학교, 저도 이제 대진대학교 소속으로 있고, 대진대학교 우리 각 영역의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협력을 하고 이러한 전문적 영역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작년에 이제 발효된 법이죠. 녹색성장 기본법, 여기에 따라서
보시면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전국의 17개 광역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18개 기초단체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무를 줬기 때문에 국고를 받아서 저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초단체는 기초단체 여건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겠다라고 나서면 이제 국고 지원을 해서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거고, 이 탄소중립지원센터에 하는 일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일은 지역에 온실가스 포천시가 460만 톤인데 그 460만 톤을 줄이기 위한 안을 만들어라. 그러한 안에 대한 이 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되는 이런 바이오차라든지 또 다른 어떤 감축을 위한 산림이라든지 이런 그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지역 기반에 맞게끔 개발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효과를 줘라. 예를 들어서 포천시는 산림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축산이 경기도 1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저도 항상 생각에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하고도 가끔 통화할 때에 어떻게 지금 바이오차라든지 이런 거를 산림보호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바이오차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안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모델을 발굴하는 게 저희 이제 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통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과 연계를 하고 교육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역할인데, 이 센터 역할의 대부분은 국가의 계획과 우리 경기도의 계획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10가지의 정부에서 제안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포천에 맞게끔 제안을 하느냐, 그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그 저희 센터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도표는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NDC 2030년, 2050년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에 해당하는데, 최초의 경로는 이 경로였습니다. 이 경로를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면은 2060년이나 돼야 이게 탄소 중립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패스는 안 되겠다. 패스를 줄이자. 그래야지 여기를 달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한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그대로 적극적인 어떤 수단을 아까 얘기한 10가지, 오늘 여러분들 이 주제를 가지고 계시는 바이오차라든지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의 어떤 효과적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고 그러한 것들이 보급 확산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통한 배출권들이 활발하게 이 시스템 내에서, 국가 시스템 내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NDC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온 거는 우리 센터를 홍보하러 온 게 아니고, 탄소중립센터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의 NDC 목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당신들이 전문가분들하고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또 금융에 계신 분들하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소통해서 현실적인 안을 지역에서 만들어내라. 그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차를 하는 데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비가 덜 돼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의 문제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시의 재정 사업으로 제안을 하니까 시에서는 또 뭐 예산도 없지, 뭐 자꾸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어요. 필요성은 아는데, 그럴 때는 시로 이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들은 시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저희 이 지역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와 협력을 해서 그 전화를 하면은,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런 수단을 발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화 한번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요. 전화를 주셔서 상의를 하시고 그 센터하고 이러한 지역 기반의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안을
만드시면 그게 효율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것이 자발적 감축 시장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민간 금융기관들의 하고의 어떤 프로젝트 협력을 할 수 있고, 또 자발적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공공시장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 대상 기업이 있잖아요. 무상할당 기업이라고 하나 780개 정도 돼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자기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온실가스가 필요한데, 그러한 온실가스가 필요한 사업들을 해외 조림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내에서 이런 상세 사업이라고 그러죠. 예, 지역 내에 있는 이러한 바이오차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현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삼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세 사업으로 인정만 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센터가 같이 만들어내면 충분히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포천시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당 여기 이제 30이라고 제가 크게 여기 썼는데요. 저 30이라는 숫자를 어쨌든 국가 평균으로 낮추기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수단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 센터에 저를 포함한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같이 갈 수 있는 시에서 우리 포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네. 네. 그 최강섭 센터장님도 이석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포천시 탄소지원 센터하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이 자리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십니다. 제가 잘 못해요. 아까 전에 NDC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기준을 못 맞추면 어떤 불이익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NDC 예를 들어서 우리 목표를 못 맞추는 거에 대해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저걸로 인해서 국가를 포함한 산업을 영위하는 그 그룹들 있잖아요. 철강, 화학,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그런 국가가 저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저런 것들을 엄중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있어요. EU라든지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데에 들어갈 때는 굉장한 제재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EU는 뭐 오늘은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번 달에 며칠 안 나오죠. 이번 달에 앞으로 이런 온실가스 감축으로 위한 국제 시스템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의 룰이 있어요. 그 룰로 하기 위한 어떤 협약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러한 움직임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면, 국가가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민간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리더십이 과거는 군사, 경제 이런 거였지만은 지금은 기후와 기후정의,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어젠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 국가 위상이 세계 벌써 10위권으로 와 있잖아요. 저희 나라가 저희 70년대처럼 한 100등가 있으면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인도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근데 10위권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위상에 대한 무게감이 국가에서도 저거를 하게끔 이렇게 어떤 엔진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예. 농업회사 파만동의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포천시 중립지원센터에서 그걸 감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그 농업 분야에서요? 네네. 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에서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들을 그 산업에 계신 분들이 부담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만 농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부담으로 또 세금과 지원금의 부담으로 다 그동안에 감당을 해왔어요. 그런데 현재 논의는 그러한 감당 부분이 이제는 예산으로 조세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도를 만드는 기본 방향은 EU에서 2019년도에 EU 그린 딜이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2021년도에 EU 그린딜의 모양이 공개가 됐거든요. 요즘 CBAM이라는 거 아시죠? 탄소 국경 조정세.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량이 수출할 때에 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량 정해진 양보다 넘어서면은 세금을 내거나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제도인데 그 백그라운드가 이 EU 그린딜에서 나와 있는데요. EU 그린딜의 후속이 산업 이후에 농업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보고서는 팜 투 포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팜 농장에서 포크 식탁까지. 그런데 EU의 농업 전략의 농업 규제, 농업 기후 변화 이 핵심은 뭔가 하면 농사를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팜 투 포크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렇게 해서 전 과정에 걸친 아까 LCA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전 과정에 걸친 그러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업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분야 축산 어디 하나 농업 어디 하나 농업도 뭐 어느 품목 하나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이후의 전략들을 빨리 좀 분석을 해서 전 과정에 걸친 심지어 폐기물의 처리까지의 바로 오늘에 해당하는 거죠. 얘기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주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EU가 이제 그런 류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온실가스량에 대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제가 편하게 보고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농업에서 온실가스 보고서 낼 수 있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밀로 만든 빵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느 회사에서 그 빵을 만들었을 때 온실가스량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기 위한 그런 체제들을 이미 국제규격에서 ISO 시스템 내에서 040, 064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폐기물까지 어떻게 폐기물 처리까지 반영한 온실가스량을 측정할 거냐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스코프 3란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간접 배출이 아니라 이동했을 때 내게 아니라 남이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그 차량이 전기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유차로 이동했을 때에 발생한 그 거리만큼 온실가스 누구 책임이냐 여기에 대한 산업 기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의 기준을 이미 15개 기준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홍보가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많은 걸 하고 있지만 좀 더 이런 그 전체 LC의 관점에서의 시스템이 유럽을 좀 빨리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좀. 기초지원센터 그 18개 선정 기준이나 혹시 이거를 다른 지역을 또 확대할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만들 때에 100개를 내기로 했습니다. 5년간. 그래서 매년 20개씩 정부 국고 지원을 받아서 기초단체에 내기로 했는데 이제 1차 20개 중에서 18개밖에 이제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이미 이제 받아가지고 또 20개가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진대학교는 경기 북부권에서 연천군과 그 포천시 두 군데의 탄소중립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 중앙바이오텍에서 왔는데요. 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그 테리터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지금 있는데 만약에 바이오차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거를 그 해당 지역 내에 그 중립센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뭐 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전국적으로 상관없는 건가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이제 자문을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만약에 쓸 때에 어떤 뭘 산정하거나 체계를 만드시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드리고 하는 거를 이제 정부나 이제 그런 민간 기업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어느 지역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거는 포천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이더라도 만약에 그 지역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가 우리 교수님들이나 같이 해서 저 포함해서 어떤 도움이든 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그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최강석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